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이 결과 좀 보세요. 의사가 진단서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도연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1세,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고혈압에 고지혈증, 간 수치도 정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네요. 숫자들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는 건 확실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3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의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은 아직 늙지 않았지만 꺼질 준비는 끝난 상태예요. 꺼질 준비라니,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이런 떨림이 생겼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에 좀.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은퇴한 지 5년째. 이 고요함이 오늘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예전 습관이 남아서 계속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받았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들 목소리였어요. 부산에서 사는 놈이죠. 웬일이냐? 그냥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그냥 그렇지 뭐. 아버지, 몸은 괜찮으시죠? 마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너나 건강 챙겨라. 짧은 통화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죠.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죠. 은퇴하고 나서 이런 날들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있거든요. 아이들과는 명절 때 안부 전화 한 통씩 오는 게 전부였고 전 아내와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교직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매일 학생들 얼굴 보고 동료들과 커피 마시고 바빴지만 그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니 더 적막했어요. 창밖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엄마들은 벤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꺼질 준비는 끝났다고? 중얼거린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삶에 대한 의지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들기 전 도연은 침대에서 진단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도연이 눈을 뜬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거든요. 맞춰놓을 이유가 없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식탁 위 반찬들, 꺼놓은 텔레비전, 소파 위 구겨진 쿠션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타서 마셨죠.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건 사고,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오전 11시, 집 전화가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받았죠. 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오늘 특가 상품. 바로 끊었어요. 요즘 이런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와요. 그나마 전화벨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그냥 문을 닫았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귀찮았어요. 오후 2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 고지서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관리비가 조금 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나마 사람과 말을 나눴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은퇴하기 전엔 이런 시간이 꿈만 같았는데 막상 매일 이렇게 지내니 답답했어요.
교직에 있을 때가 그리웠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생들 얼굴 보고 수업하고 바쁘긴 했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그리웠어요.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도요. 도연 씨,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저는 김치찌개요. 그럼 같이 가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오후 5시,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읽고 또 읽었어요.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죠. 응, 잘 지낸다. 아이들한테 안부 전해라. 너무 짧은 답장이었을까요? 더 쓸 말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녁 무렵 창밖을 내다봤어요.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친구와 약속이 있을 거예요. 모두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굶을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겠다 싶어서 라면을 끓였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데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것 같았죠. 밤 9시 예능 프로그램을 봤어요.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 수도 있고요. 은퇴식 날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해줬죠. 도연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부럽네요.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자유로워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사람은 그리운데 만날 사람은 없고 밤 11시쯤 잠들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잠이 오지 않았죠.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3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3년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매일 보내다 보면 금세 지나갈 것 같았어요.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침 운동을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조깅하는 사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 모두들 활기차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의사 말이 떠올랐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동네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큰 길로 향했죠. 동네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전거 대박 세일. 50만 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자전거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탔을까요?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친구 것을 빌려서 말이죠.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환영 인사였죠. 자전거 코너로 가봤어요.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진열되어 있었죠. 산악용, 도로용, 접이식까지.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뭘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아, 그냥 보는 거예요. 운동용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운동용이라 그런 거였을까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이 모델 어떠세요? 초보자한테 좋아요. 검은색 자전거였어요. 디자인도 단순하고 가격도 적당했죠. 한번 타보실래요? 여기서요? 밖에 시승 코너가 있어요. 따라가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처음엔 휘청거렸죠.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페달을 밟으니 자전거가 앞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이상했어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떠세요? 괜찮네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움직이는 기분이었죠. 지금 할인 행사 중이라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살만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살게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죠. 좋은 선택이세요. 운동하시면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결제를 하고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었죠. 검은색 자전거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내가 정말 자전거를 샀구나. 신기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아침 7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죠. 한강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한강까지는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탔어요.
차도 옆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페달을 밟았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강을 바라봤죠.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본 게 언제였지? 자연을 제대로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매일 집 안에만 있다 보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죠. 모두들 건강해 보였어요. 활기차 보였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죠.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하지만 어제까지의 창백한 모습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다리가 아팠어요. 근육통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내일도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이었죠. 자전거를 산 지 2주일이 지났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한강에 나갔죠. 처음엔 10분도 못하고 헉헉거렸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기 전이었죠.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강 자전거 동호회 신입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뚝섬 한강공원. 동호회라니. 혼자 타는 것도 좋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싶었거든요. 전단지를 뜯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6시 반. 평소보다 1시간 빨랐죠.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설렜던 것 같아요. 옷을 골라 입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평소 입던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었죠. 뚝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어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1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밝은 목소리에 돌아봤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죠.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원이에요. 이 모임 총무를 맡고 있어요. 서도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자전거는 얼마나 타보셨어요? 2주일 정도요. 오, 신참이시네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거든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연을 소개해줬어요. 여러분, 새로운 회원이세요. 서도연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구나.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환영이었죠. 이름표 붙여드릴게요. 회원이 이름표를 가져왔어요. 가슴에 붙여주는데 손끝이 살짝 닿았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오늘은 여의도까지 갔다가 올 거예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했어요. 도연은 맨 뒤에서 따라갔죠. 사람들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 금세 숨이 차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회원이 속도를 늦춰서 옆으로 왔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네요. 농담으로 말했는데 회원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네, 함께 달리는 동안 회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됐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간호사였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그러셨군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순간 미안했어요. 괜한 질문을 했나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잠깐 외로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여의도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물을 마시는데 혜원이 옆에 앉았어요. 자전거 타기 시작한 이유가 있으세요? 건강검진에서 좀 안 좋게 나와서요. 아,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신 거구나. 네,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남편 떠나고 나서 우울해서 시작했거든요.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나누게 됐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로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더 이상 맨 뒤에 있지 않았어요. 혜원과 나란히 달렸거든요. 힘들긴 했지만 그녀보다 늦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혜원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거든요. 이혜원,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따뜻한 목소리와 환한 웃음이 떠올랐죠.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뚝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혜원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토요일이 기다려져서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 때문일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디까지 가나요? 반포까지 갔다가 올 거예요. 지난주보다 좀 더 멀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출발했어요. 이번엔 맨 뒤가 아니라 중간쯤에서 따라갔어요. 지난주보다 나아진 거였죠. 하지만 10분쯤 지나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도 차고요. 속도를 늦추려고 했는데 혜원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요. 그런데도 도연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젊어요. 젊다니. 61세가 젊다고 말하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숨을 헐떡거렸죠. 물 드릴게요. 혜원이 물병을 건네줬어요. 고맙게 받아 마셨죠.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무리하셨네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미안해요. 민폐 끼쳤나 봐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엔 다 그래요. 혜원이 자신의 수건으로 도연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자전거 말고 다른 운동도 하세요? 아니요. 자전거가 처음이에요. 혜원 씨는요? 저는 요가도 하고 등산도 좀 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서요. 그러셨군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혼자 계시면 외롭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희 같은 나이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중간에 2번이나 쉬어야 했죠. 죄송해요. 자꾸 쉬게 돼서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혜원은 전혀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해 주었죠. 집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천천히 가면 되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따라가 드릴까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되는데요. 결국 혜원이 도연의 집 근처까지 따라왔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왔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천천히 가요. 네, 그렇게 해요. 헤어지고 나서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탔어 있었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해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까지. 배가 고팠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일을 생각해봤어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매주 토요일 동호회 모임에 나갔고 평일에도 혼자 자전거를 탔어요. 체력이 많이 늘었죠. 이제는 1시간도 거뜬히 탈 수 있게 됐어요. 혜원과도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모임이 끝나면 둘이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한 저녁을 먹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토요일 모임을 마쳤어요. 다른 회원들은 먼저 돌아가고 도연과 혜원만 남았죠. 오늘 저녁 어떠세요? 맛있는 곳 알거든요. 혜원이 먼저 제안했어요. 한강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창가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혜원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슬비 정도였는데 점점 굵어졌어요. 금세 소나기가 되었죠. 어떡하죠? 저기 모텔이 있네요. 혜원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둘 다 비에 흠뻑 젖고 있었거든요. 모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이해해 주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건을 받았어요. 둘 다 옷이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감기 걸리겠어요. 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연은 그 의자에 앉았고 혜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죠. 이렇게 누군가랑 비를 피한 게 10년은 된 것 같네요. 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외롭지 않으세요? 혜원이 물어봤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외롭죠.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시간이 흘러도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렸죠. 그때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연 옆에 앉았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이래도 괜찮을까요? 혜원이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도연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원이 도연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어요. 도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죠.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혜원이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죠.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길 줄 몰랐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혜원이 도연의 뺨에 손을 대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선생님, 혜원 씨,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도연이 혜원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죠. 혜원도 도연을 꼭 껴안았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리웠어요. 혜원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오랫동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혜원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촉촉했죠.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래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런 걸 따져요. 도연이 혜원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되살아났죠. 혜원이 도연의 셔츠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말 괜찮아요? 도연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감이었죠.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리웠던 감정이었어요.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을 되찾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었어요. 고마워요. 혜원이 도연의 품에서 속삭였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둘은 서로 곁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계속 비가 내렸고 둘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는 그쳐 있었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죠. 좋은 아침이에요. 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이후 도연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혜원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자전거를 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녀가 생각났어요. 혜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평일에도 자주 연락이 왔거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자전거 타러 나오실래요?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둘은 토요일 모임 말고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함께 달리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저녁도 함께 했죠. 하지만 동호회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회원들처럼 지냈죠. 둘만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은 생각보다 예민했어요. 혜원 씨랑 도연 씨, 요즘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오명이가 말했어요.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죠. 그래요? 그냥 평소처럼인데요. 혜원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눈빛이 달라요. 서로 보는 눈빛이 말이에요. 명희 씨는 그런 걸 예리하게 캐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호회의 소문 전문가였죠.
도연은 불편했어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명희 씨,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요? 좋은 일인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명희 씨는 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도연에게는 부담스러웠죠. 그 다음 주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혜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시죠? 다른 회원이 물어봤어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즐거워서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도연은 귀가 따가웠어요. 그날 모임 후 도연과 혜원은 따로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이 눈치채는 것 같아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죠?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어요. 둘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연애 경험은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며칠 후 평일 저녁에 혜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 근처 그 식당에서요. 그 식당은 처음 둘이 저녁을 먹었던 곳이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식당에 도착했는데 혜원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혜원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나 봤죠. 정말 괜찮아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명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희 씨가요? 무슨 일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혜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혜원 씨는 원래 남자들한테 다 잘해준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도연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명희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명희 씨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정말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닐까요? 혜원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혜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만 특별한 걸까? 다른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한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도연은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혜원이 다른 남자 회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됐죠. 다음 토요일 모임에서였어요. 혜원이 새로 들어온 남자 회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말이죠.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는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혹시 나도 그냥 그런 건가? 의심이 커져갔어요. 혜원의 친절이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감정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하는 일반적인 친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모임이 끝나고 혜원이 다가왔어요. 오늘 커피 마실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혜원이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은 그냥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명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혜원 씨는 원래 남자들한테 다 잘해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도연은 혜원을 피했어요. 동호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죠.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어요. 혜원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요즘 모임에 안 나오셔서 걱정돼요. 혹시 아프신가요? 연락 주세요. 혜원의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도연은 무시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혼자 밥 먹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일상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더 외로웠어요. 혜원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공허했죠. 한 번 맛본 따뜻함이 사라지니까 더 춥게 느껴졌어요. 목요일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동호회 회원인 박준태 씨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아, 준태 씨. 웬일이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준태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모임에 안 나오시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혜원 씨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요? 네. 자꾸 도연 씨 안부를 묻거든요. 혹시 자기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요. 도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혜원 씨가 도연 씨 얘기를 할 때 표정을 봤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오래 살아봤는데
그런 표정은 진짜 좋아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준태 씨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명희 씨가 한 말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혜원 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하지만 도연 씨한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특별하거든요. 도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그날 식사 때 혜원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말을요. 그런데 도연 씨가 먼저 자리를 떠나셔서 못했어요. 무슨 말이요? 직접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강에 나가보세요. 혜원 씨가 거기 있을 거예요. 준태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일어났어요. 도연 씨, 나이 들어서 이런 인연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세요? 놓치지 마세요. 준태 씨가 떠나고 나서 도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저녁 6시, 결국 도연은 자전거를 끌고 나섰어요.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였죠. 한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강 위에 떠 있었죠.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혜원이었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자전거를 세우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혜원이 자신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연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준태 씨가 알려줬어요. 혜원 옆에 앉았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요.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걱정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혜원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이 조금 젖어 있었죠. 혹시라도 마음이 변한 줄 알았어요. 혼자 오해했나 싶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요? 오히려 제가 혜원 씨가 저한테만 특별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랬어요. 혜원이 작게 웃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한테나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선생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혜원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죠. 사실 그날 준태 씨한테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이요? 네,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혜원 씨한테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말해봐요. 혜원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혜원 씨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 둘이 서로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이제 어떡하죠? 혜원이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강 위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자전거 타고 갈까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둘은 자전거를 끌고 일어났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저도 그랬어요. 혜원 씨 없으니까 더 외로웠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한강 자전거길에서 둘은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나란히 천천히 달렸죠.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죠. 옆에서 혜원이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행복해요. 혜원이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도연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한강 자전거길 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 아래에서 바람을 가르며 함께 말이에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